사고 처리반 김반장입니다. 26년에 풀체인지된 셀토스 차량의 버튼을 한번 다 눌러보면서 도대체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 건가 라는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 제가 오늘 다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시죠. 일단 먼저 본넷 열어보도록 할게요. 본넷 여는 버튼 왼쪽 발바지 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또 당기는 거 있어요. 이렇게 한번 당겨주면 찰칵하고 열리죠. 이렇게 손가락을 집어넣고 걸리는 부분을 찰칵하고 밀어주면 이렇게 열리는데요. 어떤 게 어디에 있는지는 아셔야겠죠. 워셔액 넣는 거 이렇게 파란 색깔 뚜껑으로 되어 있는데요. 파란 색깔 뚜껑 열고 워셔액 딱 부어서 싹 넣어주면 끝납니다. 이렇게 주황 색깔 이렇게 보시면 엔진 오일이 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엔진오일 게이지가 여기 있습니다. 확인하시면 되시고, 분홍 색깔 모양이 되어 있는 이 물이 들어가 있는 곳, 요게 냉각수입니다. 냉각수가 흘러서 엔진에 열을 식혀주는 거죠.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노란 색깔 오일이 있는 거는 브레이크 오일입니다. 요것도 용량이 얼마나 있나 이런 것도 이렇게 체크만 한번 해주시면 되세요. 엔진 오일 교환할 때 같이 진행하는 에어 필터인데요. 여는 거 잘 모르셔도 돼요. 어차피 엔진오일 교환하러 가실 때 정비사분들이 다 진행하시는데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에어 필터가 들어가 있는 거 이 정도까지만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문 닫을 때는 이렇게 내렸다가 막판에 세게 쿵 잘 닫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확인해 볼 부분은 이 주유구 한번 열 수 있는 버튼을 찾아볼 건데요. 버튼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지만 셀토스는 버튼이 따로 있습니다. 왼쪽을 보시면 이렇게 주유구를 열 수 있는 버튼, 요거를 위쪽으로 당겨주시면 이렇게 주유구가 열려요. 왼쪽으로 돌려주시면,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주시면 이렇게 열리고요. 이 상태에서 여기를 이렇게 걸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대릉대릉 하지 마시고 주유한 다음에 다시 돌려주시고, 자, 이 상태에서 딸깍, 이런 딸깍 소리가 나야지 정상적으로 잘 닫힌 겁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눌러주시면 주유구는 이렇게 쉽게 열 수 있다. 처음에 차량을 이렇게 딱 쓰실 때 갑자기 주유구가 왼쪽에 있었나 오른쪽에 있었나 갑자기 딱 궁금할 때가 있을 텐데요. 그럴 때는 이 계기판을 보시면 주유구 기계 모양의 화살표가 왼쪽 혹은 오른쪽에 있어요. 이 왼쪽에 있기 때문에 주유구 모양의 왼쪽에 화살표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주유구가 왼쪽에 있는 거다. 다음으로는 트렁크 여는 거 한번 해볼 텐데요. 손으로 여실 때 여기 보시면 중앙에 이게 누를 수 있는 버튼 하나 있어요. 이렇게 딱 눌러서 자, 이렇게 열고 보면 이렇게 중앙에 누를 수 있는 버튼이 있는 거 확인되시죠? 이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차량의 문이 열리고 한번 다시 누르면 이렇게 닫힙니다. 이걸로 열고 이렇게 닫기도 하는데 닫을 땐 이 버튼 누르는 게 더 쉽겠죠? 밑에 있으니까 이렇게 눌러서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트렁크의 높이가 너무 높아서 좀 낮추고 싶다 라고 하시면 내가 열 수 있는 높이 정도까지 올린 다음에, 저는 한 이 정도, 제 머리 정도 오는 이 정도 높이 안에서 이 버튼을 길게 누르면 이게 띠띠 소리 나죠? 그러면 이 높이로 저장을 했단 얘기입니다. 문을 한번 다시 닫았다가 멈춰라! 네, 딱 이 정도까지. 원래는 더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문 닫으면서 잠그는 건 없네요. 그러고 보니까 여기 원래 이렇게 자물쇠 모양으로 하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자물쇠 버튼이 있었다면 이걸 눌러서 트렁크를 닫았을 경우에는 모든 문들이 다 잠겼단 말이죠. 근데 한 번도 안 써본 것 같은데, 그래서 따로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설명드릴 부분은 어떤 거냐, 이 오토 플러시 도어 핸들이라고 있습니다. 요거 차키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여기 이렇게 조그맣게 표시되어 있는 거 있어요. 요거를 가볍게 눌러주면 이렇게 문이 열리고요. 다시 또 잠글라 그러면 똑같은 부위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문이 닫힙니다. 어렵지 않죠? 참고로 이게 오토 기능이 들어가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문이 튀어나오고 이렇게 다시 들어가고 이런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기능이 없다, 스마트 커넥터 옵션을 추가하지 않으면요, 이 상태가 돼 있을 겁니다. 그러면 차량의 문을 어떻게 열어야 되느냐,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딱 당겨 주시면 되겠죠. 근데 계속 타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타지, 동승자들이 이렇게 뒤에 타려고 그러면 조금 헤매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69만 원을 추가하면서까지 이거를 또. 그럼 그게 방전 나면 어떻게 열어야 돼요? 만약에 이게 방전이 났다 그러면은 아까 문 여던 것처럼 이렇게 눌러가지고 이렇게 제낀 상태에서 여기 보면 열쇠 구멍이 있어. 처음에 차 구매했을 때 나왔었던 이 보조키, 요걸 여기 안에 넣어서 오른쪽으로 돌려주면 여기서 살짝 잉 하고 열리는 소리가 나거든. 잉, 다시 한번 넣었다가 다시 깜짝이야.
이렇게 해서 문을 여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깥에 있는 버튼들을 한번 딱 눌러봤으니까 다음에는 이 스마트 키 쓰는 방법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차 문이 닫히는 거, 요건 이렇게 만지면 티 날 수 있게 이렇게 볼록볼록하게 튀어나온 것도 있는데 이걸 누르면 네, 잠깁니다. 그 다음에 여는 버튼, 그 다음에 트렁크를 여는 버튼인데요. 이 트렁크 여는 버튼에 홀드 써져 있잖아요. 이렇게 홀드라고 써져 있는 버튼들은 대체로 다 길게 눌러줘야지만 실행이 되는 버튼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번 누르면 당연히 작동 안 되고요. 길게 눌러주면 네, 이렇게 띄고 나면은 알아서 계속 올라가요. 이 상태에서 문을 닫을 때도 길게 눌러주면 됩니다. 네, 길게 누른 상태에서 버튼을 뗐다. 그러면 뗀 상황에서 바로 멈춰요. 내려갈 때만큼은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끝까지 잘 내려가는지 안 내려가는지를 확인하셔야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찰칵 소리가 나면 그때 떼주시면 되는 거예요. 다음으로 클락션 같은 경우도 한 번 누르면 소리 안 납니다. 길게 눌러줘야지. 네, 이렇게 하고 다시 길게 또 누르면 멈춰지고요. 다음으로 이렇게 동글뱅이 되어 있는 화살표 있잖아요. 이것도 홀드라고 써져 있는데 엔진의 시동을 걸어주는 버튼입니다. 한 번 누르면 당연히 안 되고요. 길게 눌러주면 실행이 돼야 되는데 안 되죠. 반드시 또 실행 조건이 따로 하나 있습니다. 차량의 문을 잠그는 버튼을 한 번 누르고 그 다음에 바로 이 버튼을 길게 눌러줘야지 네, 이렇게 실행이 됩니다. 시동을 다시 끄고 싶다. 그러면 한 번만 다시 눌러주면 돼요. 실행을 시키는 건 길게 눌러줘야 되지만 끄는 건 한 번만 딱 눌러주면 네, 이렇게 꺼집니다. 이거를 시동을 거는 이유는 무엇이냐?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일단 먼저 똑같이 잠금 버튼 누르고 시동을 걸어주고 너무 좁아가지고 주차하면 못 내릴 것 같은데 이 상황에서 우리는 이 스마트 키로 차량을 뒤로 가게 하는 겁니다. 뒤로 가는 버튼이 있잖아요. 이 뒤로 가는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쭉 갑니다. 자, 이렇게 뒤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사람이 있다. 그러면 네, 이렇게 알아서 멈춰줘요. 아주 좋은 기능입니다. 앞으로도 한번 가볼게요. 앞으로 가는 버튼을 길게 눌러주면 이렇게 앞으로 가죠. 차량을 내려가지고 문까지 잠궜는데 이게 딱 보니까 차량의 문이 열려있네요. 이 스마트 키를 통해서도 충분히 바로 다 모든 창문을 닫을 수가 있습니다. 이 차 문 닫는 버튼 있잖아요. 이거를 한 번만 누르면 문이 잠기지만 이거를 길게 누르게 되면 네, 이렇게 차량의 문이 다 닫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반대로 차량의 문 여는 버튼을 한 번만 누르면 차량의 문이 열리지만 길게 누르면 네, 이렇게 차량의 문이 모두 다 열리죠. 스마트 키로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이 하나 더 있습니다. 워크 어웨이 락이라는 기능인데요. 차량의 문을 닫은 상태에서 차량의 문을 잠그지 않고 내가 떠났다. 그러면 얘가 알아서 문을 잠가주고요. 그 다음에 차량으로 다시 돌아왔을 땐 알아서 차량의 문이 열려지는 기능, 그게 바로 워크 어웨이 락이라는 건데요. 제가 한번 시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키를 들고 있는 상태에서 차량의 문을 잠그지 않고 일단 먼저 한번 떠나 보겠습니다. 네, 제가 한 6걸음, 7걸음 정도 걷고 나니까 차량의 문이 잠겼습니다. 그러면 가까이 가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차량의 문이 열리죠. 그리고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도 일정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요, 또 알아서 문이 잠겨버려요. 네, 이런 기능 워크 어웨이 락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게 스마트 키뿐만이 아니라 디지털 키로도 가능하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시트 조절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앞으로 뒤로 뒤로만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위로 올려보시면 이쪽 부분이 이렇게 올라와요. 허벅지의 불편함을 좀 줄여줄 수 있는. 그 다음에 여기도 올리고 내릴 수 있어요. 네, 시트 자체가 위로 올라갑니다. 앉은 키가 낮으신 분들은 이렇게 올리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허리 올려주고 내려주는 건 딱 이거밖에 없습니다. 네, 이렇게 내려주고 그 다음에 올려주고. 다음으로 여기 이걸 보시면요, 럼버 서포트라고 해가지고 허리를 이렇게 활처럼 펴게 해주는 그런 버튼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눌러주시면 이게 뚝 튀어나와서 활처럼 휘게 해줘요. 위로 올리고 싶다, 아래로 내리고 싶다. 그러면 이게 허리를 받쳐주니까 되게 허리가 좀 편해지거든요. 이건 이렇게 딱 등을 대보면 느낌이 딱 옵니다.
오니까 요거 이렇게 맞춰서 잘 설정해 주시면 돼요. 중요한 거 여기는 뭐냐면요, 릴렉션 컴포트 시트라고 해서 이걸 누르시면은 굉장히 좀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자세를 만들어 줍니다. D 버튼을 좀 길게 누르면 이렇게, 아 이거 좋다, 이렇게. 그 다음에 다시 앞에 버튼을 또 길게 눌러주면 네, 이렇게. 보조석에도 시트를 조절하는 장치가 있거든요. 먼저 이렇게 보조석을 뒤로 가게 할 수 있고, 네, 앞으로도 가게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허리를 눕혀주고, 네, 세워줄 수 있는 버튼. 그 다음에 운전석에 있던 릴렉션 컴포트 시트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뒤쪽으로 길게 눌러주시면 네, 알아서 우리 와이프 그만 수다 떨고 편하게 자, 제발 자, 이렇게 할 때 쓸 수 있는 버튼이라 보시면 되시고, 앞에 걸 길게 눌러서 이렇게 정신 차려 할 수 있는 그런 기능까지도 들어가 있습니다. 살짝 좀 건방져 보이는 자세일 수 있는데요, 제가 이거 되게 중요한 기능 하나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벨트를 높이 조절할 수 있는 네, 이 기능이 있어요. 이건 마찬가지로 조수석에도 있습니다. 안전띠를 했는데 이게 걸리는 위치가 좀 불편하다 싶으시면 이렇게 높이를 조절해 보시는 것도 네, 좋습니다. 네, 이렇게 운전석 도어에 있는 버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운전석에 있는 열선을 설정하고 싶다 그러면은 처음에 한번 누르면 자 3단부터 시작하고 너무 뜨겁다 그러면은 한번 누르면 2단, 그 다음에 또 누르면 1단, 다시 한 번 또 누르면 꺼지고요. 길게 누르면 네, 이렇게 다 꺼집니다. 열선 핸들도 2단부터 시작해서 한 번 누르면 1단, 한 번 누르면 꺼지고, 통풍 마찬가지로 열선이랑 똑같이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옆에 있는 거 보면은 운전석 메모리 시트 기능이라 보시면 되겠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1번은 운전하는 거, 2번은 눕는 거, 경우에 따라서는 1번은 저, 2번은 배우자,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되겠죠. 1번을 만약에 이제 세팅을 하고 싶다, 원하는 위치에 시트를 딱 갖다 놓고 1번을 길게 누르면 여기서 설정 1에 저장되었습니다 라는 멘트가 떠요. 그러시면은 이게 저장이 된 거예요. 다른 위치로 조정 한번 해보고 2번 버튼을 길게 누르면 네, 설정 2에 저장되었습니다 라고 뜹니다. 그러면 1번도 저장됐고 2번도 저장된 거예요. 이 상태에서 1번을 한번 가볍게 살짝 툭 누르면 네, 설정 1로 변경합니다 라고 하면서 제가 아까 저장했던 1번 위치로 오는 거고요. 다시 2번으로 누르면 네, 이렇게 2번 위치로 가게 되는 거죠. 이게 또 있는 차량 쓰다가 없는 차량 쓰면 굉장히 또 불편합니다. 주행 중에는 안 바뀌어요? 주행 중에 안 바뀌지. 갑자기 운전하다가 시트가 바뀌면은 운전하다가 이제 자칫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행 중에는 절대 안 바뀌고 저장도 안 돼. 정차한 상태에서만 움직일 수 있다. 여기 밑에 있는 버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있는 버튼을 한번 보면 사이드 미러를 조정할 수 있는 버튼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왼쪽으로 놓으면은 이 왼쪽 사이드 미러가 조정이 되는 거고, R 라이트로 놓게 되면은 오른쪽 사이드 미러를 조절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 왼쪽으로 놓고 화살표를 움직여 가면서 원하는 위치로 놓으면 되는데, 마찬가지로 오른쪽으로 바꾸시려면 R로 놓은 상태에서 화살 표시로 조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중간으로 놓으면은 어느 것 하나를 누르더라도 조정이 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 중앙에 있는 이 사이드 미러 모양인데 화살 표시가 90도로 꺾이는 게 있죠. 이 버튼을 누르면 네, 사이드 미러가 이렇게 접히고 펼쳐지고 접히고 펼쳐지고, 자동 세차 같은 거 들어가시면 사이드 미러 접어주세요 하거든요. 그때 이 버튼 눌러서 이렇게 딱 접어주면 되는 겁니다. 차량의 문을 열고 닫는 거, 뭐 이거는 뭐 워낙 직관적이니까 어려우실 건 없고요. 창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버튼 1단, 2단 이렇게 나눠져요. 따닥으로 따만 간단하게 이렇게 살짝 눌러주면은 창문의 높이를 이렇게 간단하게 조정할 수 있고요. 만약에 따닥으로 한다, 끝까지 내려가고 끝까지 올라가고, 따닥으로. 다음으로 이게 차일드락 버튼인데요. 이 버튼을 활성화시키면 이렇게 주황 색깔 불이 들어오는데, 2열 쪽에 차량의 문을 열라고 하면 창문이 열리지 않아요. 차량의 문을 열라고 해도 차량의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오직 바깥에서 문을 열어야만 이렇게 문이 열려요. 주황색 불을 끄게 되면 네, 안쪽에서 열리죠. 여기에 이제 막 따로 직관적으로 나와 있는 버튼은 아니지만 활성화시킬 수 있는 기능이 하나 있는데요. 이 차량 후진하다 보면은 이 주차선이 잘 안 보이잖아요. 그 주차선을 잘 볼 수 있도록 후진을 했었을 때 알아서 사이드 미러가 밑을 향해 주는
그런 후진 연동 사이드 미러 기능이 있거든요. 이 기능을 활성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반드시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이렇게 사이드 미러 조절할 때 이 버튼이 있잖아요. 이 버튼이 왼쪽에 가 있거나 오른쪽에 가 있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되어 있어야 돼요. 후진을 누르면 네, 이렇게 사이드 미러가 아래로 향하는데 좀 더 아래로 내렸으면 좋겠어. 사이드 미러 조절하듯이 똑같이 후진을 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내려주세요. 이렇게. 그러면은 사이드 미러가 이렇게 아래로 향하죠. 다시 후진을 하게 되면 아까 후진할 때 설정했었던 그 각도로 얘가 이렇게 또 아래로 내려줍니다. 어렵지 않죠? 여기 왼쪽에 있는 여기 있는 버튼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전조등 높이 조절 장치 기능이 되겠는데요. 이건 어떤 거냐, 전조등을 켜져 있는 상태에서 0으로 놓은 상태가 현재 이 상태고요. 그 다음에 3으로 놓으면 이렇게 전조등이 아래로 떨어집니다. 3으로 놓으면 제일 낮은 거, 0으로 놓으면 제일 높은 거. 난 좀 더 위로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0으로 놓고 쓰세요. 0으로 놓고 쓴다고 해서 누가 뭐라 욕한 사람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차량에 짐도 많이 싣고 2열에 무거운 사람들도, 저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막 탔다. 그럼 차가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위로 이렇게 떠요. 전조등이 높이 있는 상태에서 차까지 또 위로 떠버린다. 앞차의 시야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웬만하면 그냥 3으로 놓고 제일 밑으로 놓고 쓰시고 0 불편하다 싶으면 그때 0으로 올리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버튼인데요. 수동으로 조절해야 될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이 버튼을 누르면 풀리고 이렇게 당기면 똑같이 당기는 거라 생각하시고 당기면 사이드 브레이크가 잠깁니다. 다음으로는 여기 이렇게 차량이 경사로를 가는 것 같은 그런 이제 버튼 모양이 있는데요. 이거는 경사로 저속 주행 장치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버튼을 누르면 여기에 경사로 저속 주행 시스템이 켜짐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경사로로 내려갈 때 얘가 알아서 저속으로 주행해 주는 겁니다. 이것도 근데 막 대관령 내려가는 거 아닌 이상 굳이 누를 필요는 없는 거고요. 키에 있는 트렁크 여는 버튼이랑 똑같이 생긴 버튼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스마트 키를 누르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운전석에 앉아 있는 상태에서 트렁크를 열고 닫을 수 있는 버튼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스마트 키 트렁크 버튼 누르듯이 똑같이 길게 누르면 누르고 뛰셔도 돼요. 올라가는 건. 다시 길게 누르면 트렁크가 잠기는데, 마찬가지로 중간에 멈추면 저 트렁크가 내려가다가 중간에 똑같이 멈춥니다. 다음으로 오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차량이 미끄러져 있는 모양 이렇게 그려져 있는 게 있는데, 이건 뭐냐면 차체 자세 제어 기능이라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이거는 항상 켜놓고 다니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만약에 끈다, 계기판에 차체 자세 제어 기능을 제한합니다 라고 뜨면서 뭔가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모양의 아이콘이 계속 떠 있습니다. 웬만하면 다 항상 켜고 다녀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기능은 보통 검사 받으러 갈 때 그 검사원이 이걸 꺼놓고 검사를 합니다. 또랑 같은 걸 빠졌는데 이 기능을 한번 끈 상태에서 한번 탈출해 보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또 이게 될 때가 있어요. 바퀴의 구동력을 알아서 자기가 제어를 하는 건데 유사시에 한 번쯤 사용해 볼 수 있는 기능이다. 웬만하면 항상 쓰고 다니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 굳이 끌 필요는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여기 이 구석탱이에 있는 버튼들을 한번 봤는데요. 이 구석탱이에 있는 것만큼 자주 누르지 않는 버튼들을 모아놨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핸들을 조정을 좀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핸들 요 밑에 부분에 요 손잡이를 아래로 내려주시고요. 좀 강하게 눌러주셔야 되세요. 아래로 내리거나 위로 올리거나 안쪽으로 넣을 수도 있고요. 뺄 수도 있어요. 딱 자세에 맞게 편하게 해주시면 되는데, 제일 좋은 건 깜빡이를 켰었을 때 이 깜빡이가 이렇게 내가 봤을 때 보여지는 이 화면 안에는 들어와야 되는 거죠. 완성이 됐다 그러면 위로 강하게 또 올려주세요. 네,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올려주면 고정이 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사이드바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미등, 전조등 이렇게 할 수 있는 건데, 오토가 있으면요 그냥 오토로 놓으시면 모든 게 다 끝납니다. 굳이 막 이런 거 세팅하실 필요 없이 오토로 놓으면 알아서 얘가 터널에 들어가면 불을 켜주고 다시 나오면 낮에는 이제 꺼지고, 네, 이렇게 되니까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요. 여기는 안개등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안개등을 실행시키면 계기판에 이렇게 안개등이 나오는 게 표시가 되죠. 상향등 같은 경우에 이렇게 오토로 놓을 수 있어요. 또 밀어주면 강제로 상향등이 켜지고, 이렇게 오토에 있었던 거를 이렇게 밑으로 내리시면 알아서 꺼져요. 내 쪽으로 당기면 이렇게 상향등을 일시로 내가 원할 때마다 켜주실 수가 있고,
다음으로 오른쪽에 있는 사이드바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와이퍼를 조절하는 장치라고 보면 돼요. 셀토스 같은 경우에는 전면에도 와이퍼가 있고 후면에도 와이퍼가 있는데 전면, 후면 다 이 오른쪽 사이드바에서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가볍게 아래로 내리면요, 한 번만 와이퍼가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 다음에 위로 올리면 오토가 되고, 그 다음에 천천히, 그 다음에 빠르게, 네, 다시 원래대로 놓으면 이렇게 오토로 놓으시면 돼요. 오토로 놓게 되면 여기 보시면 우적 감지 센서가 있어요. 빗물 혹은 눈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오토로 해놨는데, 오토로 해놨을 때도 좀 빠르게 하고 싶고 느리게 하고 싶은 기회가 있잖아요. 그럴 땐 요쪽에 있는 버튼으로 제일 밑으로 내리면 천천히 오토로 가는 거고, 맨 위로 놓으면은 빠르게 오토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네모칸으로 되어 있고 와이퍼 모양 딱 그려져 있는데, 이 네모칸은 후면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로우로 하겠다, 뒤에 있는 와이퍼가 움직이죠. 그 다음에 하이로 넣는다, 그러면은 후면의 와이퍼를 빠르게 움직이게 하는 겁니다. 참고로 후면 와이퍼 같은 경우에는 오토가 없습니다. 네, 이렇게 수동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으로 이쪽으로 당길 수도 있고 밀 수도 있어요. 당기면 워셔액이 앞에 나오고, 밀면 후면에 워셔액이 쫙 나오는 겁니다. 다음으로 새로 생긴 사이드바가 하나 또 있죠. 드디어 핸들에 달렸습니다. 시동을 켜고 끄는 버튼이 여기 안에 달려있어요. 보통 여기 이게 이렇게 있었는데, 엔진 시동 켜고 끄는 거 어렵지 않죠. 브레이크를 밟은 상태에서 엔진 스타트 버튼을 누르면 네, 이렇게 시동이 걸리고, 드라이브 어렵지 않아요. 직관적입니다. 앞으로 가려면 앞으로 놓으시면 되고, 뒤로 가려면 이걸 뒤로 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기어 놓는 거랑 똑같아요. 그냥 끝까지 내리고 끝까지 올리고, 이 상태에서 N단으로 놓으려면 한 단만 살짝, 따닥한 게 아니라 따만 하는 거. 파킹을 하고 싶다, 그럼 여기에 있는 버튼 한번 딱 눌러주면 네, 파킹으로 들어갑니다. 여기 보면은 M자가 하나 써져 있는데, 이거 뭐냐면 매뉴얼로 기어를 바꾸겠다, 수동 기어로 바꾸겠다 라는 건데, 이 매뉴얼은 반드시 D단이 놓아져 있는 상태에서만 가능한 거죠. 드라이브를 놓은 상태에서 핸들에 있는 마이너스 버튼, 플러스 버튼을 조작하면서 수동으로 기어를 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어 중립으로 놓는 방법을 안내해 드릴게요. 가끔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이중 주차를. 그럴 때는 기아가 어디에 들어가 있든 상관없습니다. 파킹을 누르고, 그 상태에서 오토홀드 버튼도 꺼주시고, 그 다음에 사이드 브레이크도 풀어주세요. 이 상태에서 시동을 끕니다. 그 다음에 브레이크를 밟은 상태에서 따닥이 아니라 따만, 네, 이렇게 중립주차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맨 왼쪽에 보면 차량 모양 그려져 있고, 이제 계기판 속도 모양 남아 있는데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쓸 수 있는 기능입니다. 주행을 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 제가 지금 79km, 78km 이렇게 달리고 있거든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시작하는 이 버튼을 눌러주면, 네, 이렇게 눌러주면 현재 속도에 맞춰서 이제 75km로 딱 고정이 된 겁니다. 속도가. 총 4단계인데요. 4단계, 3단계, 2단계, 1단계. 이런 식으로 4단계면 제일 멀리, 그리고 1단계면 제일 가까이, 이렇게 봐주시면 되세요. 1단계가 딱 요 정도고요. 그 다음에 4단계. 이렇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차간 거리를 조정하시면 되시는 거고, 속도를 올리고 싶다, 그러면 여기 플러스 버튼을 한 단계 누르면 1km씩 늘어나고 있죠. 그 다음에 이걸 길게 누르면, 네, 내가 원하는 120km, 120km 너무 빠르다. 이 기능을 잠깐 끄고 싶어. 그러면 여기 일시정지 그림 그려져 있는 거 있죠? 요거를 누르면 네, 얘가 잠깐 일시정지합니다. 꺼지는 게 아니에요. 오프가 아니라 일시정지입니다. 브레이크를 밟으면 또 일시정지가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버튼 안 누르고 브레이크를 한번 살짝 밟아볼게요. 네, 이렇게 일시정지 되는 걸 보실 수 있죠. 또 재시작하는 거죠. 이 아이콘이 한번 다시 누르면 네, 다시 80km에 맞춰서 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을 아예 끄고 싶다, 그러면 아까 시작했었던 버튼을 다시 누르면 네, 계기판에서
네, 속도가 사라지면서 꺼지게 되는 거죠. 다음으로 우리 이렇게 문서 파일 모양 되어 있는 게 있는데요. 이 모양 같은 경우에는 여기 계기판에 있는 정보를 보실 수 있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걸로 이렇게 조절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나와 있는 건 현 주행 정보. 이걸 이제 초기화하고 싶으면은 OK를 길게 눌러요. 네, 이렇게 다시 0으로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유 후의 정보, 그 다음에 누적 정보, 타이어 공기압. 요거는 주행 중에 표시가 된다고 하는데 좀만 주행하면 바로 공기압이 얼마나 있는지가 체크가 됩니다. 보통 한 35에서 40 정도가 있는 게 정상이다 라고 보고요. 현재 속도가 나오는데요. 계기판 왼쪽에 현재 속도 나오니까 굳이 이 화면은 따로 보여줄 필요가 없죠. 커스텀으로 세팅을 할 때 여기에 따로 속도가 안 나온다면 여기다가 현재 속도를 놓으면 좋겠죠. 다음으로 오른쪽에 있는 버튼들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먼저 모드 요거 한번 눌러보면요. 이렇게 설정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FM하고 AM 이렇게 두 개만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모드를 다시 누르면 FM, AM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혹시 다른 걸로 좀 바꾸고 싶다 라고 하신다면 모드를 다시 길게 누르면요. 이렇게 다시 또 설정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옵니다. 다음으로 모드 밑에 있는 화살 표시 위아래 버튼이 있는데요. 요거는 다음 곡, 이전 곡 이런 것들을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FM 같은 경우에도 설정되어 있는 즐겨찾기 채널 같은 것들을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요 밑에 있는 별표 모양 이건 어떤 거냐, 즐겨 찾아서 쓰고 싶은 기능을 여기다 넣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누르면 처음에는 세팅이 안 되어 있으니까 어떤 걸로 할래? 라고 나오거든요. 그럴 때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지도를 많이 누르거든요. 이 지도를 세팅해 놓고 이 버튼을 누르면 네, 바로 지도 화면, 내비게이션 화면이 나오는 겁니다. 운전을 하다가 가끔 막 어떤 메시지가 뜨거나 혹은 뭐 이제 여러 가지가 뜨게 되거든요. 아주 간단하게 내가 운전을 하다가도 이렇게 보지 않고 누를 수 있잖아요. 딱 누르면 바로 지도 화면이 나온다. 만약에 내가 이걸 해놨다가 난 이거 지도 별론데? 라고 하시면 다시 이 버튼을 길게 눌러가지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버튼을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말하고 있는 버튼이 하나 있는데 이 버튼을 누르고 내가 가고 싶은 장소를 얘기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장기역으로 가죠, 뭐 김포공항역으로 가죠, 서울역으로 가죠, 이렇게 하면은 알아서 여기서 딱 검색을 해줘가지고 여기 맞지? 하고 화면에서 보여줘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창문 내려줘, 창문 올려줘, 열선 틀어줘, 열선 꺼줘, 온도를 몇 도로 세팅해줘, 뭐 이런 것들 다 이렇게 명령으로 입력하면 바로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도에 집하고 사무실을 설정을 해놨다, 회사를 설정해놨다, 그러면 이 버튼을 누르고 집으로 가자 이러면 얘가 알아서 집으로 딱 알려줘요. 좋은 기능입니다. 핸들 밑에 있는 드라이브 모드하고 트랙션 모드가 있는데요. 드라이브 모드부터 설명을 드려보자면 이걸 한번 누르면요, 이렇게 스포츠, 에코, 노멀 이렇게 세 가지 기능이 뜹니다. 에코 모드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RPM을 높이지 않는 상태에서 주행을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연비 주행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기능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대신 얘가 좀 꿀렁꿀렁한 느낌이 살짝 좀 있어요. 그 다음에 노멀 모드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적인 거, 그냥 무난한 거. 그 다음에 이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아주 그냥 급가속을 하려고 할 때 빠르게 변속을 시켜주는 그런 기능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웬만하면 스포츠 모드로는 잘 안 놓고요. 이렇게 노멀 모드로 놓고 쓰시는 게 가장 무난하고, 연비 중을 해보고 싶다 그러면 에코 모드로 쓰시면 되는데 이게 개인적으로 취향이 좀 많이 갈립니다. 에코 모드로 했는데 뭔가 조금 불편한 이질감이 좀 느낀다 그러면 그냥 노멀 모드로 놓고 쓰시면 되겠어요. 다음으로 트랙션 모드, 눈길을 달릴 때, 뭐 진흙길을 달릴 때 어떤 도로 상황에서 주행하냐에 따라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능인데요. 저는 이게 있어도 여태까지 잘 써본 적은 없습니다. 그냥 이런 기능이 있다 정도로만 생각하시고 나중에 좀 불편하다 싶을 때 이럴 때 한 번씩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터레인 모드라고 써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는 이제 사륜 옵션을 넣으면은 써져 있는 기능이니까 이것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차량 내부의 센터 페시아에 있는 이 중앙 쪽에 있는 버튼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여기 홈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다양한 기능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일단 간단한 팁을 좀 안내해 드릴 게 있다면, 여러분들이 자주 사용할 기능들을 이 위치를 변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빌트인 캠이 있는 차량 같은 경우에는 여기 빌트인 캠 기능이 하나 딱 있어요. 여기에 빌트인 캠이라 가정했을 때 이걸 길게 누르고 이 앞에다가 이렇게 놓으면 바로 이 빌트인 캠을 첫 화면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이 맵 버튼, 이 맵 버튼 같은 경우에는 내비게이션 화면을 볼 수 있는 화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서치 버튼이 있는데요. 내비게이션으로 주소를 검색할 때 쓸 수 있는 기능입니다. 여기에 제가 나왔던 송화초등학교 이렇게 검색을 하면 이 오른쪽에 딱 뜨는 거죠. 이 상태에서 요거를 클릭해서 목적지로 설정을 하면 목적지로 바로 안내를 해주는 거죠.
다음으로 여기 이렇게 볼륨 조절하는 거, 그리고 이거를 중간을 누르면 꺼집니다. 음소거 꺼지는 거.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미디어 버튼을 누르면 FM, AM 이런 라디오 같은 거를 설정하실 수가 있고요. 서랍 버튼 같은 걸 누르면요, 그 밖에 다른 오디오 기능 같은 것들을 세팅해서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여기서도 또 즐겨찾기 버튼이 있어요. 즐겨찾기 버튼이 핸들에도 있었다면 여기 센터페시아 부분에서도 즐겨찾기를 설정하실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셋업 버튼, 이 셋업 버튼을 눌러서 각종 여러분들이 설정하실 수 있는 기능 같은 것들을 여기서 다룰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밑에 있는 공조 버튼들을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조 버튼을 보면 뭔가 많은 것들이 생략이 되었는데 라고 생각이 드실 텐데요. 바로 이 디스플레이 공간에 이 공조 버튼들이 또 여기 같이 있습니다. 온도를 설정하고 풍량을 조정할 수 있고, 이렇게 세게 눌렀다가 이거를 길게 누르면 바로 꺼지고, 모드 같은 경우에는 바람 방향을 어디로 할 건지를 세팅하는 거, 보조석의 온도를 설정하는 거, 습기 제거할 수 있는 기능, 요것도 이렇게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활성화가 되고요. 그 다음에 후면하고 사이드 미러의 열선을 켜고 싶으면 이 버튼 누르면 되고, 그 다음에 내기, 외기, 그 다음에 에어컨 컴프레셔를 활성화하는 거, 끄는 거, 오토로 설정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설정을 하고 온도를 이런 식으로 올리고 낮추고를 진행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운전석하고 조수석하고 같이 싱크를 맞추고 싶다. 그러면 여기 있는 싱크 버튼을 누르면 운전석을 기준으로 해서 온도가 자동으로 맞춰지는 거. 이 상태에서 여기 또 화살 표시가 있는데요. 이 화살 표시를 누르면 이렇게 온도를 설정할 수 있고 세팅을 할 수 있는 거를 이 디스플레이 안에서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망의 마지막 비상등, 이걸 누르면 됩니다. 다음으로 이 밑으로 내려보시면 C타입 단자가 3개가 있죠. 일단 이렇게 동글뱅이하고 이렇게 가지치기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요거는 차량과의 연결을 원하면 여기다 꽂으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는 충전을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 왼쪽 오른쪽 이 2개를 사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 100W 맥스 이렇게 써져 있잖아요. 그러면 기아에서 준 100W짜리 케이블이 있을 겁니다. 이 정품 케이블, 이 케이블을 이용해서 100W를 충전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 이렇게 또 스티커 붙여져 있고 NFC 써져 있는 거 있는데, 요게 바로 핸드폰을 무선으로 충전할 수 있는 위치입니다. 이렇게 충전을 하게 되면 주황 색깔 불 끄고 충전되어 있어서 번개 모양이 나오는 게 딱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상태에서 시동을 끄고 문을 연다, 휴대폰이 무선 충전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이렇게 시동을 켠 상태에서 다시 충전을 놨는데 주황색 불이 안 들어온다. 이거 뭐야? 고장난 거야? 그게 아니라요, 문이 열려 있으면 충전이 안 됩니다. 그래서 문을 다시 닫은 상태에서 핸드폰을 뗐다가 다시 올려놓으면 이렇게 충전되고 있는 거. 문이 열렸는지 안 열렸는지 꼭 확인하세요. 나 문 다 닫았는데? 도 불구하고 충전이 안 된다. 세팅에 들어가서 편의 기능에 보면 휴대기기용 무선 충전 시스템이 꺼져 있을 수 있어요. 요건 이렇게 켜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여기 더 밑에 있는 부분, 너무 이제 심플해. 웬만한 버튼이 이제 거의 다 없어. 오토 홀드 기능이 있어요. 이 오토 홀드 기능을 누르면 계기판에 하얀 색깔로 오토 홀드라고 이렇게 뜹니다. 사용할 준비가 돼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드라이브를 놨다, 오토 홀드가 초록 색깔 불로 떴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떼었을 때 앞으로 차가 가야 되는데 가지 않는 거죠. 주행을 하고 있어. 이 상태에서 빨간불이 켜졌네. 계속 브레이크를 밟은 상태로 기다리고 있잖아요. 초록색깔 불이 뜰 때까지. 그러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초록색깔 불이 다시 켜졌다. 간단하게 엑셀 한 번만 싹 밟아주면 앞으로 차가 가는 거예요. 단점이 뭐냐면 다시 신호가 켜져서 악셀을 밟았을 때 차가 욱 하는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후진 주차할 때도 조금 브레이크로 살살 조절하는 맛이 있어야 되는데 다시 악셀을 밟아야만 가니까 살짝 좀 불편한 점이 있다. 다음으로 P자 써져 있고 깔때기 모양이 있는데 뭔가 전파가 쩍쩍쩍쩍 나가요. 이게 주차 센서 울림을 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이 켜져 있죠? 뒤로 간다. 그러면 얘가 삐삐삐삐삐삐 소리가 나잖아요. 이 소리를 알려주는 기능이 바로 이 기능이다. 후진을 할 때에는 이거를 끄려고 하더라도 꺼지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게 어쩔 때 쓰는 거냐? 이제 전진을 하는 상태에서 소리가 울리는데 이때는 이 버튼을 누르면 끌 수 있습니다. 후진의 센서 빼고는 다른 센서가 켜졌을 때 소리를 끄고 싶다.
그러면 이 버튼을 누르면 꺼지는 겁니다. 그리고 네, 이렇게 P 모양 차량의 카메라를 모두 다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전방, 후방, 그리고 차량 전체 화면들을 이렇게 다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걸 끄려면 다시 끄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푸시 버튼이 있는데요. 평소에는 이렇게 널널하게 쓰시고 커피를 놔야 된다. 그러면 푸시. 그리고 조수석도 써야 돼? 또 푸시. 이제 넣는 건 어떻게 넣는다? 네, 수동으로. 이렇게. 수동으로 넣는 거 좀 짜친다. 야, 차가 비싸죠, 그러면. 그 다음에 여기 팔걸이 부분 쪽에도 이렇게 제껴서 열면 되고, 여기 보면, C가잭 없어, C가잭? C가잭을 찾으신다면 팔걸이 쪽 공간에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머리 위에 있는 버튼들도 빼먹으면 안 되죠. 먼저 불 켜는 거, 이렇게. 네, 여기 누르면 안 돼요. 네, 여기 누르셔야 됩니다. 조수석도 개별적으로 누르고. 터치예요? 터치야. 그래도 셀토스에서도 이제 터치가 나옵니다. 모든 불을 켜고 싶다. 이렇게. 이것도 터치예요? 터치지. 그 다음에 여기 기아 커넥트 이걸 누르면 음성 인식 버튼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빌트인 캠을 넣었다면 수동으로 녹화하는 거. 저거 상품권 보내줘야 되겠는데? 라고 생각이 드시면 이제 이 버튼을 누르면 앞뒤 간격 여유 있게 녹화를 딱 해놓습니다. 다음으로 이거는 뭐냐면 차량의 문을 열었을 때 불을 켜줘 라는 버튼인 건데, 이게 불이 들어왔으니까 불을 켜지 않겠다. 오케이를 하신 거예요. 문이 열렸을 때 불이 켜졌으면 좋겠어. 그러면 이거를 불이 꺼져 있는 상태에서 차량의 문을 열면 네, 이렇게 불이 들어오죠. 그 다음에 요거는 하이패스를 끄고 켜고 할 수 있는 거. 카드를 넣어주세요. 네. 그리고 요거를 음량 계속 눌러주면은 음량을 조절하실 수 있고요. 음량 그 다음에 요거는 하이패스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거. 하이패스 카드를 넣어주세요. 그렇다면 하이패스 카드는 어디에 넣는 거냐? 하이패스 카드는 여기에 넣으시면 됩니다. 이 IC 칩 있는 거, 이 IC 카드 칩이 있는 방향을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뺄 때는 여기 버튼을 눌러서 딱 빼주시면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SOS 이렇게 큼지막하게 있는 버튼이 있는데요. 이건 어떤 버튼이냐면 기아 커넥트를 연결을 해놨다. 이 버튼을 누르면 지금 차량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를 차량이 딱 확인을 해서 SOS 센터에다 연결을 해줍니다. 이게 기아 커넥트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SOS 센터가 따로 있는 건데요. 어떤 도움이 필요하냐고 여쭤봐요. 그러면 그때 저 구급차를 불러주세요, 경찰차를 불러주세요, 뭐 이런 것들을 바로 호출하겠습니다 하면서 그 위치로 바로 확인을 해줘서 경찰을 불러줘요. 그런 기능이 있고, 사고가 나서 에어백이 터진다. 이 버튼을 누르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SOS 센터에 연결이 돼서 내가 빨리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능이 되겠습니다. 촬영을 이틀 동안 했어요. 똑같은 옷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옷을 또 가지고 온 겁니다. 버튼을 다 눌러본다고 하긴 했었지만 없었던 버튼들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HUD 없고요, 썬루프 없었고요, 그 다음에 컴포트 옵션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2열 관련된 옵션들이 없었어요. 그 점은 좀 양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버튼 다 눌러보는 거 말고도요, 차량 용품 같은 거 그리고 기능 같은 것들 궁금하시다면 저희 영상 도움 되실 거니까 구독하고 많이들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사고 처리반 김반장이었습니다. 끝!